소비자에게 제품 수용 상한선을 물어볼 때 말이죠. 예, 우선 구입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예스를 응답한 사람에 한해서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우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상한선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느냐만 물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요 적정선과 하한선도 같이 물어보시는 게 나중에 가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겠죠. 네, 고객들에게 네 가지 범주를 주고 물어봤습니다. 세로축은 거기에 대한 고객들의 빈도입니다. 한 100명 물어봤으면 100명의 빈도가 나와 있고, 가로축은 가격대죠, 가격대. 그래서 지금 최종 가격은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136 정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너무 싸다와 너무 비싸다, 이 비율이 둘 다 높지 않는 선에서 서로 균형이 되는 요 수준이 그나마 제일 적합하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3시 차원의 세 가지 고려 요인을 소개해 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브랜드의 비용 구조나 고객의 수용력, 수요보다는 경쟁사 제품 가격과 그 품질, 브랜드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우리 제품과 비교해서 다소 높거나 낮게 책정하는 그런 현실이 더 많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제품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경쟁사와 함께 비교되면서 값에서 정하는 경우에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여기는 입찰 금액을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각 대안별로 예상 비용을 제외한 그 이익의 금액을 이제 한번 추산해 봅니다. 그래서 각 이익액으로 각 그 가격대가 그러니까 채택될 확률을 곱한 기대값으로 어떤 우리의 최종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이제 앞서 1단계에서 고려 요인들을 다 검토해 봤으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정이나 방법이 필요 없이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러한 앞단계 1단계를 고려해 본 결과 최종 6,500원이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서 기본 가격 결정을 했다 그랬죠. 여기서 기본이라 하면 이게 최종 가격으로 6,500원이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단 요 기본 가격을 두고 내부의 유관부서별로 또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하는 단계도 거칠 수 있는 옵션의 어떤 3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앞서 기본 가격을 설정한 거에 더 나가서 이제 최종 소비자 심리를 한번 더 활용해 보아서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그런 고려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단수 가격. 요거는 3만 원 할 것을 29,900원이라고 이렇게 결정해 보면 어때요?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야, 뭔가 이렇게 가격을 함부로 장난치진 않았구나. 원가를 생각해서 되게 좀 왠지 싸게 나름대로 책정됐다. 그런 인식을 준다는 거죠. 예. 홈쇼핑 같은 데서 많이 보실 수 있죠? 예, 이런 걸 단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신 가격이라는 게 뭘까요? 위신, 프레스티지. 자, 요거는 보통 제품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품질이 고급이겠지라고 비례해서 보는 인식이 있는 제품군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석이나 명품, 백, 의류, 패션 뭐 이런 거에 다 이런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회사 브랜드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중고 가격을 고려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 군별로 나름대로 적정 가격대가 있다 그래요. 아이스크림은 한 1,000원, 휴대폰은 보통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이런 거 보시죠. 60만 원 하던 코트가 할 때 60만 원은 중고 가격입니다. 여러분 60만 원으로 보통 알고 계시죠? 코트의 가격. 근데 30만 원에 판매 중이라네요. 또 원래 5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나름의 중고 가격을 제시해 놓고 싸다는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한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방금 배우신 세 가지 단수 가격, 위신 가격, 중고 가격 중 이 사례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잡지에 대한 가격대 세 가지를 놓고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건지 했더니 8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라인판 인쇄판을 겸용하는 이 125달러를 선택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인쇄판,
없애고 1번과 3번으로만 경쟁을 시켰더니 100명의 사람은 온라인 쪽을 더 많이 이제 선택을 하더라. 자, 이 차이가 뭘까요? 네. 중간에 인쇄판이 중고 가격으로 비교 대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좀 높은 가격의 125달러의 인쇄판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옵션이 없었다는 거죠. 예, 우리 보통 고급 레스토랑에 메뉴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앞에 있는 최고가 코스가 있죠. 예, 그 코스 요리의 값을 올릴 때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보통 최고가 요리 시키는 사람은 드물지만 대부분 이제 다음 가격대 요리를 시키겠죠. 그래서 둘째 요리에서 많은 이윤이 남도록 메뉴를 조절한다. 즉 최고가 요리의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두 번째 요리가 더 부각돼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다른 것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게 경제학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주말에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전단지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큰 글자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제품들이 보이죠. 그런 제품들을 로스 리더 제품이라고 합니다. 즉 손실을 전담해서 자기는 희생하지만 결국 뭐라는 거죠? 그 제품 때문에 사람들이 유통업체 매장에 오게끔 만드는 희생되는 제품이다.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이런 로스 리더 전략, 프라이싱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트코 매장에 있는 푸드코트의 핫도그는 무려 34년 동안 1.5달러를 유지해 왔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유통업체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오라는 얘기죠. 와서 회원 가입을 하라, 물건을 사라. 그래서 이건 이 푸드코트의 핫도그는 결국 사람을 오게끔 미끼로 희생시키는 무슨 전략? 로스 리더 프라이싱이다.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핫도그 가격이 그 정도 싸니 여기도 대체로 비싸진 않을 거야라는 어떤 싸게 샀다는 만족감. 앞서 말씀드린 중고 가격이죠. 어떤 대상이 있으면 자연히 비교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 극대화시켜서 인식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격 설정이 가장 중요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네, 신제품 나올 때 그 가격 결정할 때겠죠. 보통 신제품 마케팅 기획안에서는 포피의 이제 프라이싱 부분에는 반드시 최종 가격이 얼마다 그리고 기본 가격 설정 및 뭐 심리적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해서 뭐 가격 결정하는 어쨌든 최종 가격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그 배경은 이러이러해서 선정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제품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제품의 가격 전략은 세 가지가 있고요. 맨 처음에 penetration pricing, 우리말로 하면 침투라는 얘기입니다. 신제품 처음 나올 때는 이제 낮은 저가격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빠른 시일 내 시장에 정착하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좀 어느 정도 빨리 얻으려고 할 때 쓰는 저가격 정책이다. 두 번째는 고가격이죠. 여러분 크래커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사시면 여러 크래커 사이에 들어있는 그런 크림 같은 거 과자 공장이 어떻게 만들까 가봤더니 그 크림을 그러니까 크래커들을 쭉 세로로 쌓아놓고 크림을 위에서 뿌립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면서 크림이 과자 크래커 사이사이에 이제 배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위에서 뿌린다. 위에서 뿌려 내린다. 그래서 고가격이라고 합니다. 잘 사는 분들 상류층부터 먼저 한번 흡수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가격을 초기에 올리는 이런 스키밍 프라이싱. 요거는 최고의 수익을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익을 먼저 좀 확보하겠다. 그래서 빨리 좀 이자 갚고 돈을 좀 어떻게 많이 빌려서 사업을 한 경우에 그렇게 쓰는 전략이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초기 시장이 형성돼야지 가능한 문제죠. 예. 그리고 사람들도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목표 고객층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프리미엄급 제품, 그런 고객층일 때 해볼 만한 거죠. 나머지는 이도저도 아닌 거, 중립 가격 정책. 그때는 그 중간에서 적당하게
이 제품 가치에 뭐 합당하겠거니 하는 가격을 매기는 크게 그 적극적이지 않은 가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네, 이 두 가지 전략을 쓰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주로 어떤 전략을 쓰느냐. 맨 처음에 고가격, 초기 고가격 정책은 일단 상당한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프리미엄 고객층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명품이나 고급 승용차, 패션 제품처럼 가격 비싸면 아마 품질도 좋을 거야 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그런 품목군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활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대량 생산을 해봐야 생산 비용이 그렇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다운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수제 제품이나 아니면 한정적으로 생산하는 수량, 그런 경우에는 초기 고가격 정책이 바람직하겠죠. 예. 그 다음에 경쟁사 진입을 봐야 됩니다. 초기 고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경쟁사가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럼 마음 놓고 고가격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나 경쟁사 진입이 쉽다.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초기 고가격으로 하면 좀 위험하겠죠. 얘네들은 낮은 가격으로 들어올 테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에 저가격을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단 소비층 자체가 가격이 민감할 때, 그리고 생산량이 축적될, 많이 생산할수록 원가가 하락되는 그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제품일 때, 그리고 지금 밖에서 경쟁사들이 호시탐탐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쉽게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저가격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네, 국내 펜 생산 업체 사례가 되겠습니다.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신 바와 같이 크게 3C라고 하는 경쟁사와 우리 내부, 그 다음에 고객의 가치, 소비자의 수용성,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따져본 결과 최종 1,000원이라는 가격이 결정이 되었네요.